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벌써 7월이 됐습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가 버렸고 하반기가 벌써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2023년에 계획하셨던 부분들이 절반 이상 잘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저도 제 목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중인데, 상반기가 예상보다 더 잘 된 부분도 있고 또 예상보다 좀 못한 부분도 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 잘 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오늘은 상반기에 저의 투자 실적 마감과 그리고 하반기의 어떤 시장 예상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좀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6월 국내 주식 시장은 조금 휴식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강하게 일으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7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6월 한 달 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왼쪽 아래 보시면은 코스피는 한 달로 봤을 때는 0.5%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고요. 코스닥은 1.3%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성장률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탑 안에 들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 나스닥이랑 S&P 500, 다우가 6월달 들어서 꽤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31.7%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이게 이제 나스닥 다우 이런 쪽이 6%, 5%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이런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조선 이런 쪽이 강세를 좀 보였고, 2차 전지는 좀 조정 양상을 보였었죠. 이제 아무래도 이 주식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 주변에도 사실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앉아 있다 보면은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다시 조금 늘어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도 연초에 50조 찍었다가 40 몇 조대로 한참 비실비실 했었는데, 6월달 들어서 54조까지 늘었다가 지금 조금 이제 다시 지수가 꺾이니까 51조 정도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50조를 넘는 상황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객 예탁금을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돈이 이쪽이 되는구나 하면서 몰려오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다시 주식시장에는 약간 훈풍이 불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의 계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6월 달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저는 유쾌한 달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코스피도 0.5% 마이너스였는데 저는 코스피보다 마이너스 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제 주력 종목들이 조금 부진해서 그랬는데요. 6월 달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3%. 연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21.7%여서 괜찮은 상황이긴 한데, 3월에 이어서 두 번째 마이너스. 3월 달은 거의 손실이 한 0.1% 이 수준이어서 괜찮았었는데, 수익률이 이제 올해 최대 손실을 보는 그런 조금 우울한 달이었습니다. 지금 7월 첫 영업일이 지났는데, 물론 미국은 아직 개장을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코스피 한 1.5% 올랐던데 제 계좌는 조금 더 마이너스가 돼버려서 저는 조금 재미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쭉 올라가는데 주력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그랬고요. 저는 그래서 6월 달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했냐 하면, 일부는 좀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건 조금 더 비중을 싣고, 조정이 예상되는 거는 조금 빼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지금 많이 올라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한동안은 시장을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싶어서 엔비디아 비중을 좀 늘렸고요. 시장 전체는 조금 화끈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서서히 상승하거나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에서 맴돌지 않을까 싶어서 당장의 수익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걸로 갖고 가보자 해서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 국내에 이제 지금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거에 조금 더 비중을 더 실었고요. 2차 전지 ETF도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길래 샀는데, 산 다음엔 조금 빠져 있어서 살짝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좀 올라서 많이 낙폭을 줄인 상태고요.
대한유화가 지난달에 팔았었는데 다시 또 조금, 그러니까 5월 달에 팔았다가 다시 6월에 좀 샀거든요.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근데 다시 쭉쭉 빠지고 있어서 중국이 뭐 좀 비실비실하다 보니까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이너스 상황인 거죠. 맥쿼리인프라도 배당 조금 더 받아보려고 샀다가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물려있는 상태가 돼버렸고요. 물론 나머지 대부분의 뭐 비중이 플러스여서 상관은 없는데 기분은 좀 안 좋은, 6월에 편입했던 애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그런 상황입니다. 매도한 거는 일부 이제 GOF나 반도체 ETF, 알파벳, 코스피 200, 다음에 ABR 뭐 이런 부분은 좀 비중을 좀 줄여서 이제 아까 엔비디아나 뭐 다른 것들을 사는데 일부 썼던 거고요. 클래시스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한 25% 단기에 수익 내고서 기분 좋게 팔았고, 뭐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비실비실 거리고 있어서 아 이거는 잘했나 보다 뭐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뭐 6월 달에는 진행을 했었고요. 나머지 하반기 때는 조금 더 나은 결실이 있었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하반기는 일단은 골디락스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좀 소망 아닌 소망인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변수이긴 하지만 상승 추세가 이렇게 확 꺾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제가 대단한 전문가라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뭐 이제 이리저리 공부하면서 제 생각들을 좀 정리하는 뭐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경기 침체는 있을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선반영돼서 먼저 반등 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고점도 같이 높아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분위기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요. 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긴 하는데 아울렛에는 할인 상품이 넘치고 할인율이 점점점 갈 때마다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좀 더 크게 보면 수출 감소 폭은 많이 완화되고 있어서 그래도 한 4분기 정도 되면은 반등하지 않을까, 전체적인 그 시장 내지는 경제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주식시장은 좀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한동안의 상승 추세는 그래도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과 소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생성형 AI로 촉발된 이 기술주의 상승이 반도체 시장 회복과 함께 이제 지수 상승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지금 뭐 소부장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던데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친구라고 하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 올해 5월 이후에 뭐 한 260% 정도 올랐더라고요. 아, 이거를 왜 안 샀는지 참 저도 후회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기에는 좀 겁나고, 그런데도 오늘 뭐 10몇 프로 막 올라대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욕심이 나긴 합니다. 뭐 제 거 아니다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자동차나 조선주 등 이렇게 실적 개선이 수반되는 테마가 쭉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좀 비중을 편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4분기 말이나 내년 초쯤에 이제 금리 인하가 뭐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채권이나 리츠 같은 상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좀 투자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일시적인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찌됐든 조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의 쏠림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이제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을 고려하면 경기 연착륙 또는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골디락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국과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도는 5대5로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뭐 오늘도 제가 연락하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요즘 이제 거래가 조금씩 되긴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주요 지역들 위주로 되는 것 같은데 실수요 중심으로 일부 지역이 조금씩 반등하는 이제 분위기는 보이지만 호가가 올라가면 또 이 거래가 멈칫하고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일부 이제 주요 지역들 내지는 이제 뭐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뭐 이런 쪽에만 조금 이제 반등의 기미가 살짝 보이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라고 뭐 거창하게 제목을 붙여놓긴 했지만 뭐 별거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국경제 머니 콘서트랑 삼성증권에 이제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 가보니까 이제 주식 얘기도 하고, 부동산, 뭐, 미술품 투자에 대한 얘기, 상속에 대한 얘기,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삼성증권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수 고객들 대상으로 한 굉장히 좀 그래도 품격 있는 이런 이 세미나였는데, 여기 갔더니 막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와서 같이 공부를 하시고, 또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한 걸 보면서, 야, 이 돈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정보들을 들으면서 투자를 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쫓아가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운 좋게 저는 살짝 뭐 이렇게 끼어서 들어가긴 했는데, 이런 자리에 늘 초대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찌됐든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런 이 VIP 세미나에 정식으로 초대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날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